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김한 기자가 못 나오는 바람에 두 분이 세 분 몫을 해주실 것이라 저희가 믿습니다. 뭐 그 두 사람이 말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그랬는데 한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조금 제가 피곤해지겠다는. 아니 제가 워낙 2인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무게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의 분량도 그렇고 김민하 평론가는 끊어줘야 돼요. 그래요? 너무 말이 많아. 이게 뭐 삼겹살 먹다가 혼자 다 안주 먹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다 보면 소주나 몇 잔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는 항상 김종대 의원님이 내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임성근 그 단톡방 멤버들 초대했었더만요. 왜 거짓말했지? 글쎄 보니까 청문회 때 거짓말하고 있어. 이 임성근 사단장이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그런지 그런 척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리버리합니다. 아니 해병대 사단장인데 어리버리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은 거의 정치를 인급 사단장이에요. 지역 유지들하고도 평소에 엄청나게 네트워크가 많고 중앙에 뭐 손님들 행사가 많아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종호 송호종 이 사람들 초청한 적 없다 그랬다가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까 초청한 게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진술서를 맞다. 아니 사진까지 같이 찍었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사진 찍을 때 제가 좀 약간 놀란 게 사진에서 송호종 씨가 누군가가 어깨를 올리고 있더만 이렇게 이종호 씨가.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친하면 투스타에게 아무리 그래도 사병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사병 출신 아니야. 그러면은 해병대 기수가 좀 높더라도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장교한테 이게 말이 되나? 아니죠. 아니 저도 해병대 국회의원 할 때 제 친구가 사단장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공석에서 말을 높여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인간이 아니라 그 계급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일단 이 견장을 차고 있는 투수타다 그러면은 부하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인간이 아니라 그 계급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장도 포로로 잡혀도 적군의 그 지휘관은 존중해 주게 돼 있거든요. 강제 노역을 못 시켜요. 장교는 안 시키게 돼 있다고. 그리고 부하들 보는 앞에서 모욕도 못 주게 돼 있다고. 이거는 적군이라도 그렇게 해줘요. 제네바 협정 같은 거에 나와 이제 있는 인도적인 뭐 그런 거고. 이건 관례입니다. 관례. 이건 뭐 수백 년 된 전통이죠. 근데 이걸 까먹었다고 하기에는 자신이 지목해서 참모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람들 여섯 명을 초대를 했던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질문을 할 때 정확하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라고 해서 장경태 의원이 재질문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당시에 포항에서 1사단에서 초청한 걸로 돼 있다. 그러면은 사단장이 이걸 모르면 누가 하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나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록을 놓고 사실은 이게 1사단에서 초청한 기록이다라고 할 때 이미 자기는 헷갈렸다 하더라도 의심을 한번 했었어야죠.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건데 아니다라고 딱 잡아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날 사실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선서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선서하는데 본인만 선서 안 하고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다 얘기할 어떤 의지는 없었는데 중간에 그 본인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좀 아웃소싱하고 있는 뭐 검사한테 조언을 받으면서 그 선서를 안 하기로 한 계획이 뒤집힌 거지 않습니까? 선서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 선서를 하게 되었고 그 선서를 하기로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서를 하기로 한 모드에 맞춰서 이제 진실만을 말하는 모드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모드하고 앞에 이제 해놓은 거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선서를 했기 때문에 선서를 한 거에 맞춰서 이게 위증에 걸릴 만한 게 있나 없나를 제가 볼 때는 체크를 하다가 요거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싶은 거를 다음날 국회에 추가적인 진술서를 제출을 해서 바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요게 이제 위증죄에 걸리냐 안 걸리냐에 대해서 오늘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은 뭐 낮다고 본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추후에 진술서를 통해서 바로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법조계가 그렇게 본다고 한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아마도 용을 판단하고 그 검사님이 또 해줬구나. 진술서를 내는 과정에도 법적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저는 좀 또 이상한 게 한미연합 쌍용 훈련이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이 간 게. 근데 한미연합 사령관 포스타 오고 국회의원들 오고 지역 유지들 다 와요. 그래 한 200여 명이 참관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자격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김종대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아니 이게 싶더라고요. 그냥 해병이면 다 갈 수 있는 거야. 해병이 수만 명일 텐데 전역한 사람들이. 아니, 어떤 사람들이 네. 가는 거예요, 여기?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작년에 그 이 훈련이 네. 북한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 일종의 무력 시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이 훈련이 없어서 민주당이 선거 편하게 치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쌍용 훈련은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데 올해 그 선거 앞두고 3월에 엄청나게 많이 할 거라고 예고편이 나갔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역대급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 이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전략 자산이 하나도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야당이 선거 편하게 치른 겁니다. 어. 이게 작년에 이거 하고 북한이 어마어마한 성명이 나갔거든요. 이게 원래 훈련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그거 다 일반인들이잖아요. 이 그런데 사람들. 뭔 항공모함이 온다, 상륙훈련이 온다 그러면 기자부터 불러요 요즘은. 아. 그러니까 북이나 이렇게 자꾸 메시지하고 국내적으로는 그렇구나. 예. 안보몰이 여론을 하는 퍼포먼스로 전락한 지 오래예요 이게. 예. 그 북한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상륙훈련이지. 예.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야 잘 됐어. 이거 이렇게 미군도 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 흔한 구경이 아니니까 다 뿌려 초청장. 이게 정부 정책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조금 약간 이종호 씨는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주가 조작범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거 보러 가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을 때. 예, 쌍용훈련 보러 가고 그래도 되는 거야?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네. 김종대 의원님은 어쨌든 안보와 군사 분야 전문가시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까? 이런 훈련 내용을 이렇게 무작위로 거의 뭐 초청장 주고 싶은 사람들 다 줘가지고 이게 올 수 뭐야, 있게 하고 이게? 참관할 수 있게 하면은 그 중에는 예를 들면 제가 북한에 예를 들면은 대남 사업을 하는 대남 공작을 하는 부서라고 그러면은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 중에 누군가를 포섭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가서 한번 보고선 사진도 좀 찍으시고 영상도 한번 찍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갖다가 당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나도 좀 승진도 하고 그러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 보여주려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많이 훈련. 봐주면 좋은 거예요. 아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훈련. 사실은 원래 많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용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까? 그럼 훈련 아니, 자체는? 그러니까 요즘은 저기 비밀이 없어요. 북한 보세요. 미사일 발사하는 거 고화질 동영상으로 다 틀어줘요. 그래서 우리 합참이 분석을 잘 안 해. 근데 기다리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은 이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해요. 근데 불러도 계속 이제 의문이 꼬리를 무는 게 불러도 기자들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동네방네 어디까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왜 다 부릅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멋쟁 그러니까. 해병들을 왜 다 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미국 대사관에서 초청장이 와요. 뭐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도 근데 안 가 이제. 아니 의원님은 전직 의원이시잖아요. 전직 국방위원이었고 의원도 안 가요. 아니 전직 의원 안 가는데 나는 관리 대상이지. 초청이 오는 게 전직 의원이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데 이분들은 이른바 자본시장에 있었던 전직 분들인데 범죄자잖아요, 이분. 그런데 이럴 때 예. 자기 지인들을 해가지고 예. 뭐라 하면은 이렇게 오면은 왜 군 관련 행사에 민간인들이 많이 가거든요. 예. 그 일종의 과시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좀 서글픈 게 예. 전쟁 훈련하면서 포탄 쏘고 막 이렇게 화력 그 위용을 과시하고 뭐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그거를 마치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이제 가가지고 특히 이런 경제사범들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낄낄거리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이랬다는 게 우리가 다 세금을 내 가지고 국방비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산에 지금 뭐 얼마가 국방비에 들어갑니까? 근데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특히 보수 정부에서는 이런 게 심하죠. 굉장히 무력 시위성의 어떤 대형 군사적인 퍼포먼스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뿅 간다고. 와, 대단하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참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가 서해 바다에서 저 M1 쏘는 것만 봐도 M16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이, 그럼 와 이런 소리가 바로 나오죠. 네. M1만 바바바바바 쏴도 미국의 자산이 와 있기 때문에 규모가 다르고. 그렇죠. 요즘은 이런 걸 너무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박정희 때, 전두환 때나 하던 지금 다시 부활하는 시대예요, 지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그 멋쟁이 해병 카톡방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언론에. 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제 처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김규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를 왜 가게 됐냐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랄까요? 의문이 좀 생긴 게 김규현 변호사가 해병대 출신이고 그다음에 해병대 출신으로서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력을 거쳐서 변호사 개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변호사로서 좀 수임을 받아야 되고 사건을 많이 수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회에서 이분이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일했던 해병대 출신들이 초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때 초청을 할 때 권유했던 논리가 뭐냐면 여기 이 유력 인사들도 많이 오고 해병대 출신도 많이 오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명함 돌리고 많이 이제 알아놓으면 앞으로 변호사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도 어쨌든 그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가볼까 해서 갔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는데 이분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리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인맥을 많이 쌓고 돌아다니고 뭐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 장소가 훈련하는 데다 그게 요런 형태로도 좀 이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런 좀 이거는 그냥 변호사가 이제 명함 돌리러 간 것처럼 된 거겠지만 그렇죠. 또 다른 이상한 뭐 로비라든가 이종호 씨 같은 사람이 여가 가지고 뭘 노렸겠어요, 사실은. 충분히 가능해요. 정말로 그런 네 전략 자산을 구경하고 싶어서 사실은 갔겠습니까? 뭘 의도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인맥이라든가 사교회장이죠. 그렇죠. 임성근 전 사단장과 같은 인물을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건데 그런 맥락의 모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종호 씨의 녹취록을 보면은 사단장이라고도 안 하고 항상 임성근이야. 그리고 심지어 성근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성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자들이 이 군에서 장군을 보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이래요. 송호중 씨나 이종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멘탈은 평범한 멘탈이 아니에요.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그냥 임 장군 이거 사단장이 뭐 이런 정도로 대부분 하지 이런 멘탈은 뭐냐면은 내가 상당한 어떤 그 좀 권력 내지는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게 없으면은 이 말투는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최경영 기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내가 어디 가서 그 최 기자라고 그러지. 경영이가 말이야. 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그러네. 그런 거는 뭐냐면 언론계 큰 손일 때나 내가 그렇죠. 가능한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일종의 그 해병대 오야분 같은 위치. 그러네. 이런 걸로 그러네요. 이를 의미 부여를 한다니까요, 실제로. 스스로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김규현 변호사한테 보면은 다 반말이에요. 그렇죠. 전부 반말이에요.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변호사인데. 근데 그렇지. 해병대 새까만 후배라 이거지. 새까만 후배. 근데 원래 해병대가 그런가? 그런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죠. 예비역이라 그러면 이제 사회인이고. 그렇죠. 예컨대 무슨 예비역 행사를 갔다. 그럼 당신 기수 매수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전문직들이고. 그러니까요. 김규현 변호사.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뭐냐면은 여차하면은 내가 뭐 한번 만들어낼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느껴져. 자신감이. 저도 다른 데 가면 꼬박꼬박 김종대 전 의원님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거고. 아니, 전직 그 청와대 경호처 지금 송모 씨는 지금 공수처를
가서 소환 조사를 받아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꾸 겉돌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공수처 수사가. 이거 뭐 송호 씨 지금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글쎄요, 어째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원래 그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7월 4일 날 공익 제보가 있고 예. 그 다음 주쯤에 이종호 진술 내지는 휴대폰 뭐 확보라든지 압수수색. 예. 뭐 이런 걸 기대했고 실제로 김 변호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정도 다 해드렸으면 1일 날 일단 녹취록을 먼저 다 넘기고 그 수사관하고 통화 다 하고 예. 그 다음에 4일 날 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다 해드렸으면 바로 이건 시간이 생명이니까. 바로 압수수색하고. 네, 그러니까 예. 무슨 녹취록이 들어가는지 몰랐을 때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골든타임은 놓쳤어. 내가 보기엔. 골든타임은 이미 놓친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떡하냐 그냥 이거 진짜. 뭐 검사가 이종호 변호사다. 이거 언론에 다 나가고 이미 뭐 나갈 만한 녹취록 딴 데서 다 돼 있고 공수처가 맨 나중에 움직였어요. 퍼스트 액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시점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 수사가 뭐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에 관한 수사면 그 이종호 씨 녹취록을 가지고 송호종 씨를 조사하는 것도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수사는 지금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지 않습니까? 김건희 부부에 관한 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 공수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야 될 거는 바로 이종호 씨를 딱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그 녹취록에 나온 다른 이종호 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수사를 계속 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전문 용어로 있지 않습니까? 변죽을 울린다고 하지 그 않습니까? 변죽을 울리네 진짜. 변죽을 열심히 울리는 거예요. 그냥 네. 뭐 합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은 진짜 해도 이미 너무하네. 공익 제보가 할 때 저쪽은 대비가 돼 있었다고 공수처는 이런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가지고 어떤 역으로 이미 수사 방해가 들어오고 있었고 예. 공익 제보 할 때는 수사관들을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서 예. 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끔 다 만들어 놓고 이 물기를 만들어 놓고 공익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공익 제보자는 들어간 거야 공수처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로 간 것 자체가 불행해요. 그 자체가. 근데 이제 이 정권에서 뭐 어디로 갔어도 불행이긴 그러니까요. 한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다 까고 어차피 나올 거. 지금 공수처를 우리는 안 믿고 이미 제보자는 다 언론에 까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지 공수처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수처에 들어갔다는 게 결국은 말이 안 돼 버린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될 줄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가고 보니까 낭패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청문회 나오고 녹취록 까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지금은 사방의 지뢰밭이야. 인권이 썩었지, 권익이 썩었지, 공수처 맞아. 이렇게 어떡하지 이거 진짜. 이렇게 되니까 예. 이자들이 제가 보니까는 조금 우리가 정권을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싶은 게 공수처에도 이런 식으로 손을 써놓을 수 있었다는 거는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최혜병 수사를 해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번 공익 제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공수처의 그동안 해왔던 최혜병 수사, 외압 수사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체도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나도 같이 한 걸음님이 공수처장 탄핵은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가능하죠. 탄핵은 가능하는데 만들어서 할 수 있죠. 예. 야, 근데 이게 공수처장이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이 오염이 됐으면 이거는 뭐 밑에서부터 그렇게 기둥뿌리가 썩었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렇죠. 검찰 정권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고 검찰에서 굴렀던 사람들이 대개 요직에 다 있고 검찰을 어떻게 하면은 장악할 수 있고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겪어본 사람들이고 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기준으로 공수처를 보면은 공수처 장악하는 건 사실 일도 아니죠. 검찰 조직 장악하는 거에 비하면은 뭐 거의 뭐 손 안 대고 코풀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처음에 공수처를 딱 봤을 때
이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딱 봤을 때 바로 무슨 생각부터 하겠습니까? 이거를 사실은 뭐 없앨 수도 있겠지만 없애는 데는 상당한 정치적 자원이 들어갈 것이고 이게 뭐 법도 바꿔야 되는데 의석수가 적고 뭐 등등등등 상당한 정치적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를 없애지는 못할 거면은 이거는 장악해야 된다. 벌써 이렇게 가르마를 탔을 거라고요. 좀 가르마는 좀 이상하네. 이런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관계들에서 막 파생된 어떠한 것들이 의해서 사실은 어느 시점에는 공수처도 그 당시에 뭐 공수처장이 없어가지고 누가 대행을 하고 누가 대행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장악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상련 사건을 맡았던 이 사부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요 공수처 검사들이 똑같은 친윤 뭐 검사들이라고 해도 나름의 농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도 100%의 친윤 검사도 있겠지만 한 50%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근데 그나마 사부가 좀 덜하지 않아? 이랬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주변 사람들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직이 장악됐으면은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그렇죠. 검찰에서 다 겪었잖아요. 이미. 마찬가지죠. 공수처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수처 인사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차성현 검사인가요? 그 사부에서 최혜병 수사했던 검사. 차정현. 예. 아, 거기가 자리를 옮겼더라고. 수사기획관으로. 예. 그래서 이 수사에 개입을 못해요 이제. 수사기획관 그 사람이 차 검사가 열심히 했었는데 그 양반이 승진해서 수사기획관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꼬여버린 거지. 그 검사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불과 우리가 6월까지 알던 그 공수처 사부가 아니에요. 예. 부장검사는 그대로 있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미 사부 내에서도 이질적인 그 멤버들이 그렇죠. 해가지고 조직의 효율성을 굉장히 저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와 그 담배를 피면서 검찰 그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일부러 그렇게 운을 띄웠던 거잖아요. 알려줬죠. 우리가 사실 외압을 받고 있다. 내부에서 외압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도 본인들도 이제 이게 산으로 가겠구나 이러려면 어떻게든 밖으로 알려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수사관들이 이야기를 한 건데 뭐 이게 참 왜 검사들은 이러지? 아니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 공수처 출범 1기 검사가 전원 다 나갔습니다. 그게 최근입니다. 완전히 이제 다 인사가 바뀌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이에 변화된 내용들 우리가 조금 조금 더 면밀하게 이걸 갖다 체크했었어야 되는데 정권이 꼼꼼했다? 굉장히 꼼꼼했다? 아니 꼼꼼했다보다도 공수처가 맨날 선거 우리 지게 만든 저 당사자 아니냐. 처음부터 이렇게 봤고 그 공수처 정치질하고 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실제 워딩입니다. 선거 때 워딩이에요. 지금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수순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선거가 끝나고 시작된 거예요. 이 물갈이가.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6월 달에 바뀌어 있었던 거라고. 장악할 때하고 똑같네. 그리고 꼼꼼함이라는 게 사실 KBS 장악 과정은 꼼꼼하지는 않았는데 꼼꼼함은 아니고 우격다짐인데 KBS는 꼼꼼하게 장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한두 방 치면 돼.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긴 한데 과거 정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꼼꼼했어요. 과거 정권 이명박 때는 지금보다는 꼼꼼하게 장악을 했는데 KBS는 지금 뭐 우격다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모르는 분야는 꼼꼼하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정권의 핵심들이 아는 분야지 않습니까? 이 분야가. 사람들을 알지 또. 그 공수처, 뭐 수사기관, 경찰, 검찰, 공수처 이거는 아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꼼꼼하게 할 수 있죠. 꼼꼼하게 하는 거죠,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게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당분간 그 공수처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나오던 수사 성과를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걸로 꽤 많이 흐름을 좋게 만들었는데 이걸 기대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김종대 원톱으로 가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아니 글쎄 김종대 원톱은 늘 그 전에도 원톱이었어.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그 디테일한 데서 악마가 있다고. 그 임성근의 어떤 그 어리버리한 거 거기서 나오는 실수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뉴스로는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의혹의 어떤 그 파일을 키워야 돼.
근데 이 전략은 나는 오히려 지금 저기 그 정부 여당 쪽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 건 뭐냐 하면은 일단은 요전에는 그냥 저기 그 라면에 단무지 하나였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 반찬이 많아져 가지고 완전히 한정식이 됐어. 저 뭐 삼부도 나와 거기에다가 또 뭐 또 멋쟁 해병 나와서 해병대 그거만 나와. 거기에다가 뭐 이제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의 또 연결고리 또 검찰의 뭐 무슨 호화 특혜 조사 뭐 해가지고 보니까 온 세상이 그냥 다 저기 의혹으로 그냥 쫙 깔려가지고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이제 게릴라식으로 바뀌어요. 게릴라식으로 뭐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근데 이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 여당이 그런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전 감당 못한다고 보여. 아이 골프 삼부라고 우기는 놈들인데. 근데 이게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사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 정도 나왔으면 예년 이전 정권 같은 건 다 나온 거예요 이미. 거의 다 나왔지. 이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거의 다 나왔지. 이미 다 나온 거고. 대통령 담화 한번 해야지 이미. 그렇죠. 뭐 담화를 하고 사과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이걸 엄정하게 한다 그러고 그리고 최소한 지금 상황 같으면은 여사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까지도 내가 감당하고 가겠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받는 것까지도 감당하고 가겠다. 그리고 당연히 그 언론은 뭐라고 쓰냐면 이거 이종호 게이트라고 벌써 씁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싶으시겠지만 일단은 이종호 게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름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막 다 움직이고 난리가 나는 게 예전 정권의 풍경이에요. 근데 이 정권은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응을 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골프 3부 이거를 이종호 씨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국회에서 그거를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골프 3부를 얘기하다가 임성근 씨한테 임성근 사단장한테 골프 3부 맞습니까 그랬는데 해병대 골프장에 3부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민망해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대응 안 하고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하는 정권도 처음 본다.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어가지고 답답해요 정말. 근데 확실하게 끝낼 뭔가 한 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혹의 파이만 계속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버거워하는 지경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실증이 나고 지겹다 이놈의 정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 정도 나왔으면 뭐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도 삼부 체크하고 그게 삼부 토건의 주가와 연관된 어떤 사업들인 것 같은 게 신장식 의원이 금감원장 후보에게 질문을 잘 했고 내용도 잘 요약을 했던데 그중에 일부를 좀 보여주실까요? 불공정 시세조정 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 조사 명령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주가 조작의 4가지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반대 공시도 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시 동기, 대학 동기가 아직도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조사 명령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제가 좀 더 조사 명령 못 하시겠어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금융은 신뢰라면서요.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소신 있게 여기에 대해서 조사 명령 하겠다는 말씀도 못 하십니까? 대통령 눈치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조사 명령을 조사 한번 해보라고 하겠다. 금감원장 되면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 상황 지금 자체가. 난 몰라요 전술이잖아요. 난 바보예요 전술이잖아요 지금. 제 머리로는 지금 이거를 분석을 못 하겠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금감원장 후보자 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저분이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력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993년에 37회 행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행시 합격했어요. 그리고 뭐 쭉 관료 코스를 걸어와서 기재부 자금시장과 과장, 기재부 경제분석과 과장,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경제정책국장 하면은요. 최고 엘리트 코스 가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정책국장이랑 금정국장 두 개는 엘리트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에이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2022년 5월달 이 정부 들어서 하시고 기재부 1차관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기재부 1차관 했네. 저거를 보고 근데 저걸 내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정말로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누가 믿습니까? 눈치 보고서는 지금 눈치 보고 그러면 이게 권력하고 연계되어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강하게 이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저거 보니까 이상하니까 내가 한번 조사해보라고 시킬게요. 이 말을 왜 못합니까? 저거 보고 뭐가 느낌이 오니까 지금 그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의심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사건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지금 한 400% 되고요. 기업 규모가 한 재계 77위에 삼성이나 포스코, 한국전력이 뭐 이런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 상대가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폴란드, 동구 유럽 이렇게 진출을 할 때 삼부토건도 임원들이 같이 갔어. 원희룡 장관과.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해. 아니, 그게 이상한데. 재계 77위가 어떻게 같이 자, 가지? 이걸 보세요. 네. 자, 원희룡 장관이 작년 6월에 우크라이나를 가는데 삼부토건이 수행하는데. 난 이게 너무 이상해. 거기에 삼부토건 대주주 DYD 있잖아요. 아, 거기도 가요. 대주주도 같이 가? 네. 그 다음에 DYD의 또 대주주도 같이 가. 그러니까 경영진이 간 게 아니고 대주주들도 같이 가요? 대주주인지 뭐 경영진인지 난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저기 그 연결고리가 전체가 다 가. 희한하네. 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우크라이나에 뭐 재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협회도 있고 그렇죠. 토목협회도 있고 네. 좀 퍼블릭한 기관들이 있다고. 네. 거기가 가면은 오케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삼부토건은 관계된 저 대주주 라인들이 전부 다 가. 근데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수행단에 들어가는지 물론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는 다 제외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그마한 기업들은 프리젠테이션을 하더라고요.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 순방이든 장관 순방이든 해가지고 가려면 우리가 이번에 사우디에 가는데 국빈 방문하는데 우리가 사우디와 어떤 연관 사업을 지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꼭 넣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기업들에서 같이 가자 사업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 보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관련해서 그런 기업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선택돼가지고 한번 갔어. 그 과정이 좀 복잡해. 그럼 삼부토건은 지금 어떻게 간 거지? 부채 비율 400%에 해외 사업 부분의 전체 사업 중에서 해외 사업 부분이 0.06%야.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사업이 없어. 근데 이 동구권 같은 경우는 말도 안 통하잖아요. 주로 러시아어.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제일 어려운 지역이에요. 사업하기가. 아니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던 회사를 데리고 간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건설 상장사 중에 건설 70이 밖에. 그러니까. 70이 밖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5월 중순부터 이제 주가가 뛰고 다음 달에 우크라이나를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 대통령실에도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 공시엔 이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부토건 스스로가 별 인정을 안 한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올해 그 거품 다 꺼졌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5월부터 7, 8월까지는 쇼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신장식 의원이 반대 공시도 없어서야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최근에 주가 급등은 당 사업장에 뭐 앞으로의 해외 사업과 관련이 없음. 뭐 우리는 해외 사업을 우크라이나에서 진행할 계획이 없음. 이 반대 공시라는 거는 정직하게 주주들한테 본인들의 사업과 관련해서 있다 없다를 주가가 급등한 경우에는 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말을 해주게. 그게 이게 반대 공시거든요. 그래서 진실되게 이게 홍보를 하는 게 IR인데 그 반대 공시도 없이 그냥 없어요. 쭉 주가 올라가는 거를 2, 3개월 지켜보고 거래량은 급등해가지고 한 100만 주 거래되던 게 한 4천만 주면은 한 40배 거래가 된 거잖아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막 하다가 주가는 5배 띄우고 나서 확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대주주들이 여기서 언제 빠져나왔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7월로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종호 씨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8월까지 다 뛰고 단물 다 빨아먹고 빠져나오면 늦는다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은 7월에 이걸 일정 정도 대주주가 매각을 했거나 네. 지분 조정을 했으면은 이건 이건 큰 건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큰 건이죠. 예, 큰 건이고 정확히 이건 계산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8월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대통령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 들어갈 때가 빠져나올 때죠. 그렇죠. 예, 여기가 예. 이제 빠져나오는 때고, 예. 그다음에 그 뒤에 다시 떨어진 주식값을 또 매입을 했다면,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돈은 왕창 벌고 예. 지분은 지키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 그 인수한 기업도 보고 그러면은 자기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건설을 원래 했던 기업도 아니에요. DYD가 원래 건설업 했던 데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단물을 빼먹는 게 관심사지. 예. 무슨 사업을 해외를 개척하고 뭐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버는 게 직업인 분들이 아니, 운영하는 회사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런데 저 서울구치소가 있는 그 저 삼부토관 그 아들 이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경영을 했습니까? 그분도 사고 라임 팔고 사태 그거 사기 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이. 주가 조작 때문에 이 사람들 그렇죠. 20년이나 선고받았어요. 이 사람이 20년. 저기 그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뭐 자기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당장 라임으로 500억 땡겨 가지고 이렇게 저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왜 고생해서 뭔 기업을 경영해? 그런데 이 아들이 실소유주요 또. 그런데 웃기는 게 예. 감옥에 와 있는 사이에 아들 모르게 아버지가 또 그 주식을 처분해. 여기에 이종호 씨가 관련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부자 간에 또 전에 그 기업주하고 지금 기업주 간에 예. 이게 이종호 씨가 관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작년에 주식 갖고 뭔가가 일이 벌어졌다면 올해는 그거 뒤처리하는 거에 또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합리적인 추론인데 이거 금감원이 이게 비정상적인 주식 상승이었고 그때 수상한 거래가 없느냐. 사실 이건 일주일이면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나와요. 이건 시작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충분히. 이제 저기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없다. 예.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거래한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대형 거래한 사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 팔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패턴 나오고 그러면 바로 이제 불러가지고 그렇죠. 너 그때 왜 사고 팔았어 이렇게 많이 빨리. 그다음에 원희룡 네. 장관도 조사해야죠. 그치. 그때 왜 데리고 갔는지 무슨 기준인지. 무슨 기준으로 데려갔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 거 이거 조사해요. 뚫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기준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외에는 네.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다른 기준이라는 거는 아마도 그런 지금 쭉 말씀하신 무슨 경제적 효과라든가 재건 사업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다른 기준일 것이다. 이게 4년간 단기 순이익이 연속 적자야. 4년간 단기 순이익이 연속 적자. 이런 기업을 데려간단 말이야. 요새 벤처기업도 이런 기업들 없어요. 이 정도로 허술한 기업들 없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삼부토건을 해먹었다라고 하면 작은 사건이지. 근데 최상병 수사 외압처럼 이종호가 혹시 김건희 쪽에 연락해가지고 뭐 한 거 아니야? 예? 수사 외압을 한 거 아니야? 요렇게 했다면 큰 사건인 거고, 이것도 삼부토건도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뭔가를 팁을 받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했거나 뭔가가 있어가지고 지금 삼부토건이 주가가 급등했다가 싹 이종호가 그때 도이치모터스에서는 돈을 많이 못 벌고 김건희 모래만 한 23억 벌어서 좀 미안한 마음에 뭔가를 해줬다면, 만약에 그런 뭐 가정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대형 스캔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대형 스캔들이지. 그렇게 이종호 씨가 갖고 있는 황제 뇌피셜. 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표현이 파격적이거든요. 그때는 애였는데 지금은 영부인이 돼가지고. 그때는 애였는데 그때라는 게 201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그러네. 그 A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예. 그때는 30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는 A였는데 지금은 영부인이다. 이렇게 보면 아까 성근이 했던 거나 그렇죠. 여사에 대해서까지 이 사람은 자기 황제 뇌피셜이 있어요. 굉장히 그게 있어가지고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어떤 그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일종의 어떤 그 과시욕이 있고 그게 또 일부 통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천공을 능가하는 신공이라고 봤던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야. 예. 국방장관 교체되는 걸 알아요. 그렇지.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나온다는 발표가 있을 거다. 이것도 알아요. 그렇죠. 시기까지 알아요. 그리고 저 뭐 산부 체크하고 했는데 그 뒤엔 산부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신기네. 이거는 신기야. 천공도 울고 갈 신공이다. 그 천공은 너무 구름 잡는데 너무 규모가 커. 그래서 실속이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라. 그리고 이 사람 프로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상당히 권력의 핵심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리고 과정이 어떨까라는 것도 추정되는 것들이 막 쌓여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게 심지어 어떤 종류의 주가 조작으로도 이어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는 부를 불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정으로 이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또 핵심 권력과의 정보,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맞는데. 상당히 여기 이 부분에서 또 이런 뉴스를 쭉 보는 입장에서 의심을 하는 거는 그 돈 버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가 예를 들면은 삼부토건으로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었다. 혼자 벌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내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해가지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팀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 역할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 팀으로 할 때도 나름대로는 어쨌든 어떻게 이익을 나누자라는 걸 약속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할 때 기본적으로 또 뭐 약속을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얼마씩 같이 집어넣는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명의가 어떻게 돼 있든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든 간에. 그럼 저 여기서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됐든 어떤 분이 됐든 VIP라고 통칭되는 권력 핵심부에 있는 분은 그냥 미공개 정보라는 거를 꽁으로 줬냐. 이런 의문도 전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까지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심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뭉개고 가다가는 큰일 난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공수처 하는 행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절대 조사 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 완전히 이제 이종호 그 마사지 내지는 방탄 활동이 되면은 그럼 뭔가 있구나. 그렇죠. 그렇지. 이종호 씨를 보호해야 되는 뭔가가 있구나. 이런 게 앞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공수처가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또 정부 여당 동원해서 이제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메신저 공격이 적절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종호 씨에 대해서 유리한 판을 만들어주고 예. 이래서 이번엔 사법 처리가 안 되도록 이런 건 공수처 행태를 보면 곧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절대 이종호 씨 못 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예.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금감원도 이제 시간 끌기로 들어가고 금감원이 시간 끌기로 들어가고 공수처 수사가 이종호 씨에 대해서는 그냥 무혐의로 종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결부되면 이제 그때는 감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저기 특별히 보호해야 될 뭔가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9월 13일인가 항소심 선고 공판 있고 집행유예하고 보통 때 같으면 이런 사안이 걸려 있으면 이런 큰 스캔들이 걸려 있으면 출국 금지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종호 씨가 또는 주가 조작 세력이 큰 돈을 삼부토건을 통해서 벌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 이제 해먹을 거는 다 해먹은 것 같다. 본인 신원은 너무 많이 노출된 것 같다라고 하면 출국 금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라면 저 같으면 이제 그냥 몰디브나 이런 데 있잖아요. 바하마나 이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네,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 할 것 같아요.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한잔을 하든지 그런 모드로 바뀔 것 같고 그럴 만한 시간을 충분히 이제 줘버리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그냥 김건희 나라구나 이거. 그리고 저 조금 이따 광고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검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다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진짜. 진짜 뒤집어 네. 엎고 싶은데 네, 인터넷부터 뒤집어 엎고. 인터넷부터 뒤집어 엎으시려면 예, 인터넷 TV 광고를 좀 듣고 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여러 가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려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하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예, 이왕 바꾸시려면 77만 원 최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을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건희 씨는 성역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대통령실 산하의 경호처의 그 건물에 가가지고 검찰이 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오늘 채널A의 그 보도, 어제죠? 채널A 보도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그러니까 조사 사실이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누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 조사가 중단된다. 그러니까 나는 노출되면 더 이상 말 안 하고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우쭈쭈해서 청와대 옆에 있는 사랑채 옆에 있는 이 경호처 건물로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1시간 반이나 저녁 식사 대접까지 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성의를 다해서 조사하는 척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게 뭐지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이 조사에 네. 대해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 사실이 외부로 누출되면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저 조사 받다가 검사님 저 조사 받다가 네. 이 기사 나가면요, 저 조사 안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구속됩니다. 바로 잡혀갑니다. 네? 바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검사들이 얼마나 고분고분했느냐 하면은 네. 아마 그 관련 보도에도 나올 텐데 거기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청사기 때문에 그렇죠. 휴대폰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러대. 네, 휴대폰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경호처에다가. 검사가 자기 휴대폰을 경호처에다가 줬어요. 맡기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를 할 때 보면은 지금 출장 간 거지 않습니까? 검찰청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했어 안 했어 뭐 내지는 똑바로 얘기해 이거 있는데 아니 거짓말 할 거야 뭐 존댓말로 하시겠죠. 거짓말 하실 겁니까? 이거 증거 있는데 여전히 거짓말 하십니까? 이러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했던 진술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예정하지 않았던 뭔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검사는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든 누구한테든 이게 물어봐야 되든지 할 거잖아요.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근데 여기서는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뒤집어서 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조사는 굉장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진행되는 걸로 양해하고 시작이 됐구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조사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절대 서면 조사에 답을 안 했거든요. 서면 조사 70쪽 내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70쪽에 대해서. 70쪽의 서면 조사 답변을 내고 갔대요. 서면 답변을. 그러면 검사실에서 이 도이치모터스만 5시간 조사했다는데 그 5시간은 제가 볼 때는 뭘 했느냐. 그 70쪽에 A4 70쪽에 답변서를 놓고 답변서에 보면은 검사의 질문과 김건희 여사 측의 답변이 써 있을 거잖아요. 독해를 했겠죠. 독해. 읽었겠지. 그래서
검사가 거기 써 있는 대로 이러저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저러한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없습니다. 이러저러합니다. 얘기하면은 또 다음 장 이러저러한 것이 있으니까 계속 읽었고 그 읽은 내용을 조서로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거 이상의 조사를 안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여서 이게 얼마나 솜방망이 조사를 했는지가 다 드러난다. 이 단순한 기사 몇 개로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조선일보가 단독이라고 쓴 거 김 여사가 최재형 동향이라면서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접근을 했겠죠. 최재형 네. 목사가 접근을 했고 본인은 줄리 의혹의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 같았다. 디올백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왔는데 아니 기자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너 받았잖아. 디올백은. 근데 디올백은 왜 받았어? 여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포장지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에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했다라고 지시했다. 이것도 순 거짓말인 게 카톡에서 이미 디올백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디올백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들어오세요라고 했는데 뭘 확인을 한 뒤에 뭐 돌려줘. 아니 그 아니, 화면에 보면은 예. 이제 김 여사가 뭘 이런 걸 사오세요 이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뭐 이런 걸 사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도 그러면은 하고. 이미 어떤 네. 거라는 건 다 알고 짐작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그냥 놔뒀다고. 그렇죠. 그 위에다가. 예. 그러니까 뭘 몰랐다. 포장을 뜯고서 알았다는데 아 이거 개소리 같은 소리죠. 근데 이런 거를 또 검사들이 믿었다는 거잖아. 믿었다. 열심히 믿은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출장 조사를 간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영상 녹화도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냥 뭘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모르나. 알 수가 없지. 그러나 지금 기사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 기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사실 물어봐야 되는 거는 가방을 받고 뭘 해줬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네. 가방을 받고 뭘 해주려고 했거나 뭘 해줬습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김건희 여사는 그런 게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주장이. 그래서 왜 줄리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한 박절하지 못해서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게 그 얘기에 박절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정서적으로 내가 이 사람 만난 이유는 뭘 들어주거나 청탁을 받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그러한 뭔가가 있어서 내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줄 것 같아서 그래서 만난 것 뿐이고 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청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나는 모르지만은 무슨 얘기를 했다고는 하던데 난 들은 적은 없고 그 다음에 무슨 통일TV와 관련돼서는 무슨 얘기를 하기에 행정관한테 통일TV가 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종북매체라고 해서 그냥 그러냐고 했다. 그리고 이 통일TV와 관련돼서는 뭐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검사도 판단한다. 기사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쭉 얘기가 김건희 여사는 박절하지 못해서 이 양반을 만났을 뿐이고 나머지 청탁이나 알선이나 이런 거는 근거가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좋아요. 그러면 조사에서 그렇게 조사에서 그런 판단을 검사가 하고 오늘 중앙일보가 인터넷판에 쓴 거 보니까는 뭐 무혐의가 거의 예정돼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던데. 아, 그래요? 네, 무혐의로 간다 이렇게 예. 나왔던데 다만 지금 검찰총장이 삐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틀지는 모르겠지만 수사팀은 거의 무혐의로 간다고 나왔어요. 검찰총장이 뭐 삐져봐야 뭐 무슨 그쵸? 힘이 있나? 그렇죠. 없는데 예. 그러면은 최소한 뭘 해야 되냐면 가방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방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조사는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하자고 부른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절반, 그 다음에 디올백 절반 이렇게 했어요. 좀 시간은 보면. 근데 그런 예. 건데 지금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설명한 거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걸 수사를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예. 부른 거고 디올백 관련 수사는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를 하다가 혹시 디올백도 저희가 물어보면 안 되나요? 현장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피셜로는. 그래서 현장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맞아.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예.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설명이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그 자리에 원래 디올백 수사를 받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으면은 가방을 갖고 오거나 했어야 됐을 텐데 그러네. 아니면 그 전에 가방을 달라고 검찰이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가방을 일단 제출한 다음에 수사를 받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요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가방 제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방이 제출 안 된 채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요 조사 받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가방은 그럼 언제 확인합니까? 근데 시점상 어제 이미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라고 검찰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미 제출됐다는 얘기 없거든요. 검사가 확인 안 해주거든요, 지금. 예. 이미 제출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수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확인 안 해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벌써 기사는 무혐의로 간다고 나오잖아요. 이걸 누가 제대로 조사했다고 합니까? 조사 안 된 거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냥 정말 뻔뻔한 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대변인 했던 사람이에요. 네. 예,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자체 판단이다. 내가 뒤집어 쓰겠다. 제 불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삐졌다. 화난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나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이미 2달도 안 남았죠. 1개월 반 정도 남았어요. 아, 그냥, 어쩌면은 2달이 남았더라도 예. 그 사표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은 할 것 같은데. 그냥 사표를 내는 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지들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저는 또 이 언론이 좀 황당한 게 검찰총장 패싱은 요따만하게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랄지 디오백의 수수와 관련된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거의 쓰지를 않거나 요만큼 써. 예? 근데 이게 검찰총장 패싱이 무슨, 그럼 그들끼리 검찰들 간의 권력 싸움인지 아니면 윤석열이 뒤에 있는 배경 하에서의 그들끼리 싸움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관심 없고 그거는 이창수나 그다음에 이원석이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그건 상관없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검사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어떤 뭐를 하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건희를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그렇죠. 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거든. 그건데 거기서 검찰총장 패싱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뭘 짚어야 되냐면은 뭘 짚어야 됩니까? 뭘 짚어야 되냐면 예. 이게 애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인생에 영부인 한번 뭐 구속시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볼 땐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 이원석 총장이 계속 주장해 왔던 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해 왔던 걸로 추정되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계속 용산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종결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된다. 네. 기소든 불기소든 심지어 불기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총사에 와가지고 조사를 받으라고 그러면 싫다고 하잖아요. 자꾸 용산에서는. 조사를 안 하면 종결이 안 되는데 계속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틀어지니까 용산에서 계속 이원석을 쪼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은 왜 못 시켰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왜 여태까지 들고 있고 종결 안 시키냐. 빨리 종결시켜라. 그러니까 종결시키려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할 수 없는 거를 모순적으로 쪼면서 이원석 너도 정치하려고 그래? 너도? 모 눈에는 뭐만 보이니까 너도 정치하려고 이러는 거야? 이러는 상황에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이 꾀를 낸 거죠. 꾀를 뭐라고 낸 거냐면은 그러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 계속 저한테 수사권이 없다고 하시니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하시니 수사지휘권을 복원해달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요구를 했대요. 구두로. 제가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 지휘를 할 테니까 복원을 해주세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우리 정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아. 그러면서 수사 지휘권을 네 거를 복원해 주는 것도 장관의 수사 지휘야. 그래서 안 해. 이래갖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었던 거는 그렇죠.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윤석열 그렇잖아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원석과 도이치모터스가 그렇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어쨌든 요렇게 우기니 예. 이원석 총장이 자 그러면 디올백 수수 의혹은 내가 수사지휘권이 있죠. 그러면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는 와서 조사를 받으시고 김건희 여사 오셔갖고 조사 받으시고 요 조사할 때 덤으로 도이치모터스 그거 물어보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간 거예요. 이원석은. 원래는.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은 용산 편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행태를 보면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예. 요 얘기를 일종의 역습을 한 겁니다. 용산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은 계속 이 검찰청사에서 그게 결론이 불기소든지 뭐든 간에
최소한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픈 기억이 있어요.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밖에서 조사받았을 때 꼬리곰탕 한번 시켜줬다가 꼬리곰탕 특혜 조사 이래가지고 그게 또 BBK가 그 별로 그때는 무혐의다 이렇게 돼가지고 없어졌잖아요. 예. 특검 때. 그것처럼 될 수가 있다. 꼬리곰탕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원석 총장이.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봐주려면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겠지만 제가 그 워딩을 놓고 해석을 해보면 봐줄 때 봐주더라도 검찰 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봐줘야 그게 얘기가 안 나온다. 이 루트로 가는 건데 절대 검찰청사에 가고 싶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앞서의 디올백 수사하고 나서 그 핑계로 도이치모터스 수사자를 뒤집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해야 되는 걸로 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할 때는 총장이 관여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검찰총장 오케이 사인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되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버린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디올백 수사를 해가지고 디올백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끝내는 걸로 역습을 가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용산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에 들어가지 않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친정인 검찰을 완전히 검찰의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런 일들을 이 정권은 아무렇지도 않게 방탄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남한테 방탄이라고 하는 정권이다. 그게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권의 이제 굴종 내지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검사들이. 그런 모습을 이 2년 동안 보여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들이나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김경목 부부장 검사인가? 이 사람이 이제 디올백 수사팀 검사래요.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야, 뭐 이딴 식으로 수사를 하냐라고 해서 진상조사를 지시를 하니까 회의를 느낀다.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회의를 느끼고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돼서 화가 난다.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철없는 사람인 게 제가 볼 때 참 예. 철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드는데 조선일보가 또 영어로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네. 형사부에 원래 네. 형사부인데 형사 몇 부에 있는 분인데 이원석 총장이 디올백 수술력과 관련돼서 이유가 뭐든 간에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원석 총장이 수사지를 막 해도 그거는 무혐의로 가는 뭐 그렇게 됐겠지만 도이치모터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이걸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원래 형사부에 있던 사람을 수사팀 보강하기 위해서 이원석 총장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이거 골치 아픈 거 안 해도 되는데 총장이 시켜서 한 거예요, 이제. 총장이 시켜서 했는데 나는 그래서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원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열심히,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중앙지검장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또 하고 나니까는 나를 여기다 꽂은 검찰총장은 나를 또 이거 뭐 진상조사를 하자고 감찰할 것 같이 그런다. 아이 못해 먹겠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회사원의 마인드지 검사의 마인드입니까? 그리고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검사들 어떻게 합니까? 제 게시판에 도배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장 회의를 지금 소집을 했어요. 만약에 전 정권에서 일어났으면 그럼요.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검사장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그 한마디씩 한 거를 다 무슨 성명처럼 써가지고 기사가 10개씩 나옵니다. 이거 한마디 다. 지금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총장 혼자서 출근길에 한마디 하고서는 좋은 말 한마디 하고서는 사퇴한다는 말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검찰 집단은 절대 믿을 수가 없고 이 집단은 완전히 쪼개놔야 될 것 같아요. 권력이 바뀌면. 그래서 제대로 국민의 공복으로서만 기능할 수 있게 자기 영역에서만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글쎄요, 아직도 2달 남은 그 기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2달 남은 그 기간? 사실 2달이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갈등이 이제 고조되는 데 이원석의 임기 2달 남은 그 기간. 그렇죠. 이원석이 뭔가를 할 수도 있다. 옛날에 최동욱 찍어내듯이 이제 제2의 최동욱으로 만들지 않겠나. 후내자가 나온다? 아니 바람이 안 폈겠지. 뭐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뭐 딴사님 차렸겠어. 바람은 안 폈을 거다. 이원석의 역습이나 이원석의 반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실이 더 죽인다는 거예요? 실없는 사람 만들어 놓겠죠. 대통령실이 더 죽인다. 서울중앙지검 잘하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 안 나서고 여당이 났을 겁니다. 여당이.
지금 벌써 이원석 정치하냐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 얼굴에 침 뱉게요. 뭐 눈에면 뭐만 보이는 거냐고 제가 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상범도 정치하고 권성동도 정치하지. 그렇죠. 그리고 근데 다 그 검사 사람 출신이잖아. 그 사람들은 최소한 검사 그만두고 국회의원 나가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검사하면서 검찰총장 하면서 검찰총장 하다가 뭐 한 이력으로 바로 정치권 직행해가지고 윤석열이지, 대통령 윤석열. 된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의 시각으로 보니까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검찰총장이 이상한 얘기하면 쟤도 정치하려고 그러나? 아 너도? 너는 안 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2달 내에 김종대 원탑으로 이거 혼내줄 수 있습니까? 김종대 원탑으로. 아니 이제 그거는 법조 쪽에서 해야지. 나야 뭐 군사 쪽이라서. 군사적으로 한번 해결을 같이 해보시죠. 네. 오늘 차 갖고 오셨으면 군사적으로 한번. 쌍용 훈련처럼 한번 포를 쌍용 훈련. 집중 포화를 한번 K9으로 군사적으로. 갔다가 다 한번. 쓸어버립니다 제가. M1으로 그렇게 그냥 다 얘기하면은. M1으로 다 쓸어버려. 김종대 K9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아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5mm 포로 하겠습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 김종대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